정신건강 간호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는 서양의 정신치료의 역사부터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간호의 역사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의 정신치료의 역사 중 원시시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시시대에는 정신질환이나 치료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발굴된 유적이나 두개골을 볼 때 원시시대부터 정신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사람들은 정신질환이 자신의 영혼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며 건강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은 영혼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악마나 초월적 혹은 마술적인 힘이 몸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므로 몸을 깨끗이 하기 위해 귀신을 내쫓는 행위를 해야 회복된다고 믿었고 정신질환자를 구타하고 굶기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원시인들은 정신질환이 신이나 악령과 같은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보았고 치료도 초월적 힘의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굿, 주운 부적, 귀신 쫓기 등 마술적이고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리스 로마 시대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원시시대의 정신질환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정신질환을 조증, 우울증, 광증으로 구별하였으며 간질, 히스테리, 산후 정신병, 급성 뇌증후군 등을 기술했습니다. 네 가지 체액의 인격 성향을 결정지으며 이 네 가지 체액의 불균형이 정신질환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네 가지 체액에는 혈액, 흑담즙, 황담즙, 점액이 있습니다. 치료로는 목욕, 식이요법, 약초 등을 이용하여 체액간 불균형을 바로잡으려 하였으며 사열, 독서, 음악도 치료에 이용하였습니다. 정신질환이 초자연적 현상이라는 믿음을 버리고 원인을 밝히고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과학적으로 정신의학에 접근하였고 사회가 환자에 대해 인도주의적 태도를 갖도록 하는 데 공헌하였습니다. 다음은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정신과 육체가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하며 인간의 몸과 마음은 분리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몸과 마음은 분리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갈레는 그리스의 체액서를 로마에 보급시켰으며 신경계의 해부와 생리를 연구하고 뇌의 지능, 감정, 기억의 중심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대의 치료에는 환경 조절이 있고 수면 유도, 꿈, 예언 등이 있습니다. 사원 수면은 꿈을 통한 질병의 치유라고 합니다. 중세시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의 이슬람 국가에서는 정신질환의 발병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였고 정신질환이 마법이나 초월적인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750년경 역사상 최초로 바그다드의 정신요양소가 설립되었습니다. 중세시대 서구 사회에는 로마 제국의 멸망과 종교적 믿음의 변성으로 계몽사상이 쇠퇴되고 정신질환은 다시 초자연적 힘과 악령 때문인 것으로 인식되고 악마설과 종교적 주술이 다시 나타나 암흑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마법에 대한 믿음의 증가로 정신질환자들이 마녀로 여겨져 잔인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특히 여자 환자는 마녀로 취급되어 쫓겨나거나 정계 재판에 의해 화형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영국에서는 13세기에 성 마리 구비넌이 설립되어 정신질환자와 일반 불황자들을 수용하였고 일반인에게 돈을 받고 관람도 시켰으며 나중에는 구걸도 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는 15세기에 이르면서 점차 과학적 인문주의적 사조와 자연과학적 견해, 인간 육체에 대한 존중 사상이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박해가 계속되었던 모순의 시기였습니다. 파라셀루스는 정신질환은 귀신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임을 분명히 하였으며 인간과 정신질환에 대한 과학적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제이웨어는 마녀로 취급당하는 사람들이 정신질환자임을 명백히 밝혔으며 치료적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친절뿐만 아니라 신중한 관찰과 자애로운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16세기가 되면서 정신질환에 대해 합리적이고 자연과학적, 심리적 견해가 더욱 대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17세기에서 18세기입니다. 17세기에는 유럽 사회에서는 마녀 사냥에서 벗어난 정신질환자들이 새로 등장한 권력 국가들에 의해 다시 순환을 겪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수용소를 설립하였으며 정신질환자, 극빈자, 죄수 등을 함께 수용하였으며 정신질환자들에게 쇠사슬을 사용하였습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점차 악마설이 쇠퇴하고 정신병은 뇌장이라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18세기는 이성과 계몽사상 시대였으나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자는 여전히 감금당하고 잔혹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미국의 벤하민 루시는 진정시키는 의자를 고안하였고 오늘날의 정신안정제나 진정제에 우선하여 사용되었으며 정신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며 미국 정신의학의 체계를 이루었습니다. 18세기 말경에는 계몽 철학과 프랑스 혁명으로 정치 제도와 사회적 측면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환경이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운동과 정신질환자들을 감금하는 잔인하고 비열한 방법이 서서히 압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교도자이자 사업가였던 윌리엄 투크가 요크 정신병원에서 한 여성 퀘이커 교도가 죽음을 당하자 비인간적 치료에 반감을 갖게 되어 수용소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 공공기관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간적 처우의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프랑스의 피넬은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아 비세트레 병원에서 환자들의 족쇄를 풀었으며 그 후 살페트리에리 병원에서도 정신병 환자들의 족쇄를 제거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사회개혁과 도덕적 치료운동의 선구자로서 정신질환자들의 쇠사슬을 풀어주고 수용소를 개혁하여 환자를 인도적으로 치료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다음은 19세기에서 20세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에는 과학의 발달과 함께 질병 연구에 있어 임상적 및 병리적 방법이 대부분을 이루었고 정신의학이 신경과에서 분리되면서 현대의학의 한 전문 분야로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9세기 중반부터 뇌는 마음의 기관으로 인간 행동은 철이나 종교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경학적으로 정신장애가 생물학적 원인에 의해 생긴다는 견해가 강해졌습니다. 미국의 린다 딕스는 퇴직한 여교사로서 소외받는 죄수들을 위해 감옥의 비인간적인 대우와 지저분한 환경 개선에 앞장섰습니다. 정신질환자 시설과 환경을 조사, 보고하고 지역사회 여론의 변화를 촉구하였으며 정신질환자들을 위해 많은 주립정신병원을 건립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20세기에 들어 정신질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대형 수용소가 생겨났으며 이때의 치료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구속하는 복장, 전기충격 등 난폭한 경향을 보여 정신질환자는 다시 편견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술 정신의학입니다. 독일의 카리플리는 임상 증상의 관찰을 중요시하고 관찰을 기초로 하여 정신질환의 원인, 증상, 경과 등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기술 정신의학의 체계를 이루었습니다. 정신질환을 조울병과 조발성 치매로 분류하고 원인을 기질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블레루는 조발성 치매가 있는 많은 화자들이 모두 바보가 되는 병이 아니고 정신이 분열된 상태임을 파악하여 정신분열병이라는 영어로 명명되었습니다. 다음은 역동정신의학입니다. 역동정신의학은 정신병리의 요인을 뇌보다는 정신적, 내면적 과정과 대인관계, 환경으로부터의 영향 및 인격의 성숙, 불안과 방어 기전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역동정신의학의 근원은 메슬로부터 시작하였으며 자기 흐름을 조절하여 병을 고친다는 동물 자기설을 개발하였습니다. 제임스 브래드는 동물 자기설을 최면술로 발달시켰습니다. 프랑스의 신경학자 진 매틴 카르코는 최면술을 사용하여 히스테리 신경증의 심리적 병인을 밝히는 데 중요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프로이드는 자유연상과 꿈의 해석을 주로 한 정신분석 기법을 개발하여 현대 역동정신의학의 기초를 이루었습니다. 무의식을 발견하고 성격 구조, 이드, 자아, 초자아로 되어 있으며 성격 발달은 정신성적 발달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고 하였습니다. 아더는 개인 심리학을 주장하고 아동의 열등감을 극복하고 자기 주장을 하려는 욕구가 인격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오토 랭크는 인격 발달 실시 외상은 인간의 기본적인 불안의 근원으로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정은 분석 심리학을 창시하였고 아동을 대상으로 정신분석 연구를 하였으며 허니는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문화 및 사회 영향을 강조하였습니다. 설리반은 치료자와 대상자의 대인관계가 치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대인관계 이론 학파를 창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심리학입니다. 심리학 분야에서 행동주의 또는 학습 이론의 발전이 정신치료에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행동의 기초를 형성하고 피아젯은 인지심리학과 발달 이론도 인지치료의 기초가 다음은 생물정신의학입니다. 20세기 말 생물정신의학의 발달로 정신의학은 정신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가 개발되었습니다. 1933년에는 인슐린 충격요법이 개발되었고 1935년에는 메타조를 주입하여 조현병 환자가 치료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1936년에는 난폭하고 쉽게 흥분하는 일부 정신병 환자에게 뇌전두엽 절제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1938년에는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정기경련 치료가 개발되었으며 오늘까지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1953년에는 콜로프로마진이 조현병 치료에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항우울제, 항불안제, 항조증제입니다. 20세기 후반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뇌파 측정 도구의 개발, 전산화 단층 촬영술 등 내부조적 변화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정신의학입니다. 20세기에는 사회정신의학이 나타났습니다. 비어스는 1900년대 초에 정신위생운동을 전개했으며 미국 정신위생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이는 데 공헌하였습니다. 맥스웰 존스는 신경증 환자들의 대인관계 장애를 지적하고 치료적 공동체를 이용하여 치료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개방병동 정책을 제창했습니다. 1946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고 미국 국립정신보건연구원이 설립되었으며 1963년대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건립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정신약물학의 발전, 세계대전 후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정신보건법의 제정으로 정신질환자 치료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과 다양한 치료진으로 구성된 공동체에서 치료하는 치료 공동체 및 탈원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양의 정신건강 간호의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린다 리처드스는 1873년에 보스턴의 뉴 잉글랜드 병원의 간호사 훈련 과정을 졸업한 미국 최초의 정신간호사입니다. 정신간호사 훈련을 위한 학교를 처음으로 개설했습니다. 19세기 말까지 정신간호사의 역할은 신체적 요구, 약물, 영양위생, 병동활동 등 주로 내외과적인 간호를 적용하였습니다. 1913년 존스 호킨슨 병원의 간호학교는 정신간호 교육과정을 정규 교육과정에 처음으로 포함시켰으며 1930년대 말에 이르러 모든 질병에 대한 일반 간호에서도 정신간호가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1930년대 인슐린 혼수요법을 비롯해 정신간호사의 역할을 정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으로 인해 정신질환자가 급증하고 숙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상급 과정에 정신간호사가 요구됨에 따라 대학원 과정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 정신간호사들의 역할에 영향을 미친 두 가지 중요한 동향은 첫 번째로는 맥스웰 존스의 치료적 공동체, 정신과의 새로운 치료 방법 발간이었고 클로프로마진을 비롯한 다양한 약물의 개발은 심한 환자의 증상을 완화, 치료기간 단축,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페플라우는 1952년에 발간한 간호사에서 대인관계를 간호를 중요하고 치료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정신간호사의 기술 활동 역할을 서술하였습니다. 1962년 발간한 대인관계 기술에서 정신간호의 핵심이 상담자와 심리치료자로서의 역할이라고 규명하였습니다. 올란도는 1961년에 역동적 간호사 환자 관계, 기능 과정 및 원리를 저술하였으며 환자의 욕구와 간호 과정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1978년에 레이스는 간호사와 환자 의사소통을 저술하였습니다. 1963년에 제정된 지역사회 정신보건법에 의해 정신간호가 정신건강간호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정신간호사는 전문간호 실무의 주도자가 되었고 1973년 처음 정신간호 실무 표준이 발표된 후 주기적으로 개정하여 실무 범위와 활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뇌영상 기술이 발달하고 1990년대
뇌의 해로 영향되면서 인간 행동의 생물학적 근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정신건강간호는 대상자와의 치료적 관계를 수립하고 대상자의 정신사회적 요구에 적절한 관심을 갖는 한편 정신질환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 생화학적인 요소에도 많은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정신치료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고대 중국의학을 도입했으며 19세기 말 서양의학이 돌아오기 전까지 한의학과 민간요법으로 환자를 치료하였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정신장애와 정신치료를 기록하였고 고려시대 중엽의 항약 구급방이라는 의서에는 간질과 광기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 중기 동의보감에는 오늘날 조현병과 유사한 사승이라는 병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85년 최초의 서양의학식인 병원인 왕립광해원이 설립되었습니다. 1913년 조선 청독부 의원회 정신과 병동을 신설하여 처음으로 병동 내에서 정신과 환자를 치료하였습니다. 1945년에 대한정신의학회가 창립되었고 최근에는 산하에 많은 분과학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1962년에 보건복지부 산하에 국립서울정신병원이 설립되었고 2017년 현재 전국에 5개의 국립정신병원이 있습니다. 정신보건법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증진 및 조기 정신질환의 발견, 치료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법을 근거로 정신보건 전문 요원제도를 도입하게 되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가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 단체가 연합하여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를 발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정신건강간호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충독부 의원이 정신과 병동을 신설하면서 당시에는 환자의 안전관리와 보호 위주의 간호가 주로 시행되었습니다. 1953년 항정신병 약물의 개발로 정신간호의 기능은 보호관리에서 점차 인슐린 혼수요법이나 전기충격 치료 시 일반적 신체간호, 환자 관찰, 투약 등으로 변화하였습니다.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 미국 정신의학의 영향을 받아 환경치료와 활동치료가 실시되었으며 간호사가 치료자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1970년대에는 대한간호학회가 창립되었고 71년 학회 활동을 시작, 73년 의료법 제56조 분야별 간호사에 포함되었고 1993년에 정신간호 분야회가 창립되었습니다. 2004년에는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로 발족하였습니다. 2010년부터는 의료법에 의해 정신전문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간호사 자격증을 동시 취득하는 것으로 정신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1996년 정신보건간호사들이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해 국제개발기구인 UNDP로부터 지원을 받아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 등 만성질환자의 가정방문 및 주간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정신간호 모형을 구축하였습니다. 2000년대에 정남대학교 간호대학 정신간호학 교실이 지역사회 청소년 정신보건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급변하는 의료환경은 가장 유능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로서 정신간호사의 위치를 확고히 구축해야 하는 사명을 던져주었고 정신건강 간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역할 개발과 정신건강 정책에 활발히 참여하는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